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4월 12일 갑진 다섯번째 기사 1421년 명령락 19년 시효를 내리는 채증의는 기일 전에 충후이가 초상집 대문밖 서편에 사자의 막차를 남향으로 설치하고 집사자는 사자의 자리를 대청 동북쪽에 남향으로 설치하고 상주에게 대신 시호를 주는 자리를 대청 앞에 북향으로 설치한다. 기일에 이르러 사자가 누자로 시호를 받들고 상가에 이르러 이에 앞서 봉상시에서 그의 행적을 가지고 시호를 의논하여 예조에 보고하면 예조에서는 2조에 넘기고 2조에서는 임금의 명령을 받아서 시호를 결정한다. 막차로 들어간다. 내외가 모두 상복을 입는다. 4인 육품 이하의 관은 한 명이고 상주를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 서서 곡한다. 사이가 사자를 인도하여 막차에서 나와 대문 서쪽으로 동양하고 쓴다. 사이가 상주를 인도하여 지팡이를 버리고 지를 벗고 울음을 그치고 대문 밖으로 나와서 맞이한다. 집사자가 누자를 메고 들어가서 상청 한가운데다가 남향으로 놓는다. 사이가 사자를 인도하여 동북쪽에 쓴다. 사이가 상주를 인도하여 절하는 자리에 쓴다. 사이가 국궁, 사배, 흥, 병신, 창하면 상주가 몸을 구부렸다 4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사자가 임금의 지시가 계신다 말하면 사이가 꿇어 앉으라 창한다. 상주가 꿇어 앉으면 사자가 선지하기를 전하께서 아무관직 아무를 보내어 작고한 아무관직 아무에게 시호를 아무라고 내린다 하면 사이가 부복 흥, 사배 흥, 병신이라 창하면 상주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4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사자가 누자에서 시호를 꺼내어 상주에게 주면 상주는 꿇어 앉아서 받아 가지고 영주 앞에 봉안하고 분향례를 행한다. 붉은 종이를 쓴다 하였다. 누자는 시호의 봉책 교수를 담아 가지고 가는 교자상이다. 분황례는 국가에서 내린 교수의 분부를 쓴 누른 종이를 불사르는 의식이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4월 13일 을사 첫번째 기사 권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유를 판우군도 총재부사로 치사하게 하고 조비형을 공조판서 곽승우를 중군도 총재 이종선을 우군총재 김홀라를 중군총재 조치를 형조참판 조선을 가선대부 환원군에 봉하였다. 유는 숙공궁주 김씨의 외조이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4월 13일 을사 두번째 기사 상황이 편찮으므로 임금이 급하게 봉양궁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4월 13일 을사 세번째 기사 이조에서 수령 가족의 전이 일시에 대해 건의하다. 지금부터 3월에서 6월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수령의 가족은 정월과 2월 이내에 먼저 올라보내고 새로 임명되는 수령의 가족은 8월에 내려보내도록 하여 영구한 법규로 삼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농사철에 전송하고 맞이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이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4월 13일 을사 세번째 기사 용이 경상도 가야진에 나타나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4월 14일 병호 첫번째 기사 풍양에 임금이 머무르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4월 14일 병호 두번째 기사 병조에서 큰 사해라는 날 백관의 반열에 대해 아뢰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큰 사해를 하는 날에 백관을 중위의 5개소에 나누어 예속시키되 의정부, 돈영부, 제군부, 이조병조, 승정원, 사원부, 사관원, 3군 진무소는 각기 소속된 여러 관청을 거느리고 중소에 매이게 하고 예조는 소속 관청을 거느리고 좌소에, 형조는 소속 관청을 거느리고 우소에, 호조는 소속 관청을 거느리고 전소에, 공조는 소속 관청을 거느리고 한승부와 함께 후소에 매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때 처음으로 진도를 연습하는데 병조에서 계하기를 법령을 범하는 군사 중 통정 이하는 바로 처단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4월 14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수렵기간 중 정사 처리에 대해 말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수렵하러 나가서 돌아오기 전에 농사에 관한 사무와 빈민구제에 관한 사무는 우선 영의정이 처리하는 방안에 따라서 실시하고 그 밖의 것은 황궁한 뒤에 보고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4월 14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가 공정대왕의 서자의 건황에 대해 아뢰다. 공정대왕의 서자 가이가 죽산에 이르러 말하기를 부왕이 승하하신 뒤에 외숙이 반감 신백의 집에 들어 있다가 지난해 중이되어 광주에 여러 절로 돌아다녔는데 지금 상왕께서 환송시키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말과 종을 빌려서 서울에 올려가고 싶다고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역마를 주어 서울에 올라오게 하고 신백으로 하여금 그를 보호하여 기르게 하였다. 반감은 궁중에서 음식과 물품을 조달하는 아전이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4월 15일 정리 첫 번째 기사 궁으로 돌아오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4월 16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4월 16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송충이 때문에 재릉 바깥 산을 불태우다. 작년 겨울부터 봄까지 송충이 솔잎을 먹어서 이루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불을 지르고 안쪽 산은 백성을 동원하여 송충이를 잡았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4월 16일 무신 세 번째 기사 대마도의 조이 문대랑이 사람을 보내어 용례 등을 바치다. 용례 사냥 서각이건 필발 80건 육두구 30건을 바치며 보 70필을 희사하였다. 필발은 조미료로 사용되는 식물 이름이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4월 16일 무신 네 번째 기사 고 찬성 윤조의 아내가 평산 온천에서 모욕함으로 쌀과 콩을 주다. 황희도 관찰사로 하여금 쌀과 콩 15석을 주게 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4월 16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공조에서 진상하는 그릇에 장인의 이름을 써 넣을 것을 건의하다. 진상하는 그릇은 대개 마음을 써서 튼튼하게 제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아서 파손되니 지금부터는 그릇 밑바닥에 만든 장인의 이름을 써 넣어서 후일의 참고로 삼고 마음을 써서 만들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을 물어 넣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4월 17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우박이 내리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4월 17일 기유 두 번째 기사 백관이 성질 하례를 거행하다. 백관이 멀리서 성질 하례를 거행하였는데 악기는 불려놓고 연주하지 아니하였으니 임금은 아직 기년 이내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4월 17일 기유 세 번째 기사 상황이 편찮으므로 이천 온천에 거둥하다. 임금이 행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풍양궁에 나아갔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4월 7일 기유 네 번째 기사 상황이 구리안에게 성심으로 귀의할 것을 회유하다. 상황이 예조에 명령하여 구리안에게 이르기를 너의 서계 내용이 공손치 못하여 임금께 올릴 수 없으나 만일 성심으로 귀의하고 순종하면 옛날과 다름없이 대우할 것이라 하였다. 또 그들이 사사로 가지고 온 물품 무역을 해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4월 18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연제 날짜를 먼 날짜를 택해 행하도록 아뢰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삼가 예경을 살펴보면 날짜를 받을 때에 상사에는 먼 날짜를 먼저 택한다 하였으며 또한 연제에는 날짜를 받는다 하였으니 지금부터 무릇 아비가 살아있고 어머니의 상을 당했을 때 연제를 지내는 것은 이 제도에 의하여 먼 날짜를 택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날짜를 받을 때의 상사에는 먼 날짜를 먼저 택한다. 얘기에 길한 일에는 가까운 날을 우선적으로 택하고 상사에는 먼 날을 우선적으로 택한다는 말이 있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4월 18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상왕이 이천 온천에 거동함으로 임금이 따라 나서다. 이날 영평현의 굴동에 머물렀다. 상왕이 노상에서 백성들이 소의 집과 마른 풀을 싣고 연락부조를 가는 것을 보았는데 모두 사복시의 말먹이라는 것이다. 병조 참판 이명덕에게 이르기를 사복시의 말이 여기에 거의 다 와 있으니 서울에 있는 것은 사복시에서 생꼴을 베어서 먹이게 하라.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백성이 모두 농사일에 힘쓰고 있는데 어찌하여 그들로 하여금 멀리 말먹이를 운반하여 농사일을 못하게 하느냐 하니 명덕이 아뢰기를 바로 관찰사에게 공문을 띄어서 과거에 바치던 수를 줄이게 했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한 것은 신들의 죄입니다 하였다. 마침내 행차가 서울에 돌아갈 때까지는 사복시에서 꼴을 베어서 마구에 있는 말을 먹이게 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4월 19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철원에 도착하여 고석정 아래에서 몰이하다. 사람을 보내어 포역한 짐승은 종묘와 문소정, 광효정, 공정대왕의 혼전에 바치고 또 의정부와 육조에 나누어 주었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4월 19일 신의 두 번째 기사 병조 녹사 조심을 보내어 이천 온천을 살펴보고 오게 하다. 심이 돌아와 아뢰기를 길이 좁고 여울물이 험하여 대가가 가실 수 없습니다 하니 마침내 중지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4월 20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철원 서쪽 산에서 몰이하다. 저녁에 평강에 머물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4월 2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분수령에서 몰이하다. 저녁에 평강에 머물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4월 22일 갑인 첫 번째 기사 행차가 돌아오다가 건물동에 들에서 몰이하다. 저녁에 철원에 머물렀는데 회의양 백성이 은그릇을 밭 가운데서 주워서 바쳤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4월 23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삼기에 머무르다. 이날 상호군 이군식과 대우군 한방지 등이 비밀리 상왕에게 아뢰기를 군사들의 식량이 아직 남았으니 오늘은 광화의 들에서 사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왕이 그 말을 받아들여 일찍 거동하여 깊이 상령 땅을 50년이나 들어가서 밤중에 지나서야 들어왔는데 대가가 길을 잘못 들어서 호위하는 군사들이 서로 잃어버렸다. 철원 백성 박소고미가 횃불을 켜서 길을 인도하고 그 아내가 손을 모으고 탄식하기를 임금께서 길을 잃었으니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하고 마침내 횃불을 시종한 신하에게 주었으므로 행궁을 찾아오게 되었다. 상왕이 이를 후회하며 조말생에게 이르기를 만일 길이 험한 줄 알았다면 근교에서 사냥했을 것인데 어찌 나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군사들로 하여금 고생하게 했느냐 하니 말생이 아뢰기를 신도 도로가 평한지 험한지 먼지 가까운지를 몰랐습니다. 군실과 방지는 평소부터 그 땅이 험한 줄을 알면서도 애매하게 말씀을 올렸으니 모두 철저히 징계하옵소서 했다. 두 사람은 상왕의 뜻을 알아차리고 모두 달아나서 숨었는데 상왕이 말하기를 군실 등은 제재를 스스로 알고 달아나 숨었으니 우선 용서하여 주라 하였다. 두 사람 모두 사냥하는 것으로 사랑을 받고 있었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4월 24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영평에 이르러 술을 차렸는데 대가의 시종한 대신이 참석하다. 대가의 시종한 대신이 참석하였다. 얘기가 길을 잘못 들은 것에 미치자 상왕이 역마를 보내어 박소금미를 불러들여 쌀과 콩 5석을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4월 25일 정사 첫 번째 기사 두 임금이 풍량궁으로 돌아오다 병조에 명하여 대가가 수행했던 여러 신하를 대접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4월 26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천추사 조계생이 북경에 가다. 백관이 조복을 입고 점눈을 배송하였다. 계생에게 의복과 각과 목화를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4월 26일 무호 두 번째 기사 궁에 돌아오다.
의정부와 육조가 대궐에 나아가 문안을 드렸다. 임금이 환자 이촌으로 하여금 전지를 내리기를 연제에 택일하는 법을 만일 가례를 사용한다면 마땅히 점을 쳐서 나를 받아야 할 것이며 만일 제왕의 고사를 따른다면 반드시 나를 받는 관례가 있다 하니 유종현, 이원 등은 대답하기를 문공의 가례는 사대부의 예법이며 제왕의 고사에는 반드시 나를 받는 예가 있으니 따로 점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변계량은 아뢰기를 가례를 참작 사용하여 날짜를 점쳐서 택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정연 등의 의견에 따랐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4월 26일 무호 세번째 기사 양녕대군에게 얼음을 내려주게 하다. 매일 한 덩어리씩 5월에서 7월까지 내려주고 그 이후 그치게 하였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4월 26일 무호 네번째 기사 외조판서 허조가 공정대왕을 종묘에 부사할 때의 제도에 대해 아뢰다. 공정대왕을 종묘에 부사할 시기가 곧 다가오는데 5실 안에 조천하는 제도와 신주를 간직하는 장소를 역대 사실에서 조사한 적 제도가 각각 달라서 정말 의심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삼가 조목을 나열하여 올리오니 이품 이상 대신과 시종대간에 명하여 합의하여 실시하게 하소서. 1. 송나라 신종은 희조가 왕업의 기초를 닦았다 하여 다시 신주를 태묘에 모시고 순조의 신주를 협실에 옮겨서 간직하였는데 정자와 주자는 예에 합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목조를 시조로 삼아 그대로 제1실에 모시고 익조의 신주를 협실에 옮겨서 간직한다면 목조는 왕업의 기초를 닦았으므로 영원히 옮기지 아니하고 익조 이하의 신주는 조천하여 자손을 종묘에 붙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태조의 세대가 끝나는 날에 이르면 태조는 왕업을 창시한 할아버지이므로 옮기거나 헐어버릴 수 없고 고조, 중조, 증조 아버지는 세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또한 옮기거나 헐어버릴 수 없는 것이니 이렇게 되면 육묘가 되어 제후는 오묘를 세운다는 제도에 어긋납니다. 1. 당나라 덕종은 헌조와 의조의 묘를 덕명묘와 흥성묘에 옮겼고 송나라 영종은 따로 사조의 전을 태묘 대전의 서쪽에 세워서 희조, 순조, 익조, 선조 등 추촌한 임금의 신주를 조천하여 봉안하고 첫 겨울 협제를 지낼 때 먼저 사조의 전에 나아가 예를 행하고 해마다 예관으로 하여금 제사를 드렸습니다. 만일 당나라 제도와 같이 한다면 목조를 시조의 묘에 붙여야 하는데 덕명묘와 같은 것이 없고 만일 송나라 제도에 의하여 따로 태묘의 서쪽에 묘실을 세우고 조천한 할아버지의 제사를 받든다면 옛적의 궁묘의 대수가 멀어지면 헐어내는 일은 있어도 세울 수는 없다는 뜻에 맞지 않고 또 구묘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묘를 세우고 추존한 시조를 제사 지낸다는 것은 곧 체제로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을의 경전 통해 속에 이르기를 예에 천자가 아니면 체제를 지내지 못한다. 천자는 그 할아버지를 낳은 이에게 체제를 지내고 시조를 배양하는 것이며 제후는 그 시조에만 한한다 하였습니다. 1. 왕제에 이르기를 제후는 묘 5개를 세우는데 소가 둘이며 목이 둘인데 태조의 묘와 함께 5이라 하였습니다. 한나라 원제 건소 원년에 승상 위현성이 등이 아뢰기를 태상황의 묘의 신주는 세대가 끝났사오니 원에 묻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아랜대로 허락하였고 당현종 개원 10년에 중서령 요원지와 이부상서 송경이 말하기를 의종은 추종한 황제이므로 소목에 끼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며 장사 지낸 곳이 낙주에 있으니 별묘를 동도에 세워서 담당관이 철에 따라 제사를 올리고 서울에 있는 묘의 신주는 협실에 간직하게 하자 하였고 고려조에는 태조 이상은 조천된 신주를 간직한 곳이었고 다만 태조의 아버지만을 추존하여 세조라 하고 능소에서 제사를 지내고 태조 이하의 조천된 신주는 모두 여러 능소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만일 이상에서 든 제도에 의하여 임금으로 추봉한 시조를 능소에서 제사를 받든다면 곧 요원지와 송경의 설에 합치되고
종묘의 제도도 왕제에서 말하는 제후는 다섯 묘만을 세운다는 제도에 어긋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또 주자는 말하기를 옛적의 제후는 모두 처음에 봉한 임금에게만 제사를 지내고 그 이상은 감히 제사 지내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태조께서 처음 왕업을 창건하고 4대의 선조를 추존하는 것이 이제 벌써 30년이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세대가 끝났다 하여 그 신조를 묻어버린다는 것은 정말 참아할 수 없는 일이오며 또한 간직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은 그 의견을 조정 신하들에게 회부하였다. 조처는 세대가 끝난 신조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예절이다. 세대가 끝나는 이란 종묘제사의 대수가 끝나는 그 왕은 5대가 되면 제사를 더 지낼 수 없으므로 신주를 옮겨야 한다. 협제는 종묘에서 조천된 신주까지 모두 합쳐서 지내는 큰 제사이다. 체제는 여러 묘의 신주를 태묘에 합하여 지내는 제사이다. 왕제는 예기의 편명이고 소는 종묘에서 세대의 순위를 나타내는 명칭인데 중앙이 태조 2세 4세는 좌편으로 연하여 있는데 소라 하며 3세 5세는 우편으로 연하여 있는데 이것을 목이라 한다. 태상왕은 한고조이고 동도는 중국 낙양을 별칭한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4월 27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이지강이 밀보리가 읽는다며 굶주린 백성의 구제를 중지할 것을 건의하다. 지금 밀과 보리가 익기 시작하여 백성의 식량이 되어 먹을 수 있으니 기민을 진지하는 것을 중지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밀과 보리가 익었다 할지라도 나는 굶주리는 백성이 있을까 염려되니 수령들을 하여간 직접 백성의 살림을 조사하게 하여 만일 굶주리는 자가 있으면 구제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4월 27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전판관 김규용을 평안도에 보내 오늘 채굴하게 하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4월 27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정의 현감 이첨의 줄상에 대해 아뢰다. 이첨이 정의 현감이 되었을 때 제주의 관기를 사랑하여 관처의 물품을 도둑질하여 주었고 또 사사로의 무역을 하기 위하여 나주에서 상선을 보냈다가 풍랑을 만나서 20여 명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장죄를 범한 것은 비록 사령이 내리기 전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빠져 죽게 한 것은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명률에 있는 과실 살해 조항에 의하여 속전을 징수하여 죽은 사람의 가족에게 고루 나눠주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4월 27일 김이 네 번째 기사 김가물, 김사안 등 남녀 5명이 요동에서 도망쳐서 돌아오다. 김가물, 김사안, 김내그 등 남녀 5명이 요동에서 도망쳐 돌아왔다. 이들은 본시 우리나라 강계 사람으로서 도망쳐서 요동에 들어가 동령이의 군대를 편입되었다가 다시 고향이 그리워 도망하여 온 것이다. 임금은 이들이 비록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이미 중국의 군적에 이름이 들어있는 군인이므로 판승문원사 조승덕을 보내어 그들을 요동에 호송하였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4월 27일 김이 다섯 번째 기사 11살 된 원길이라는 아이가 부모를 찾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영덕에 살았는데 그의 누이가 풍량에 있다는 말을 듣고 와서 찾아가 이국 옆에까지 이르렀다. 효룡대군 이보가 이를 보고 상왕에게 보고하였더니 상왕은 그를 딱하게 여기어 그에게 음식을 주고 곧 서울로 보냈다. 임금은 담당관으로 하여금 의식을 주어 그를 기르게 하였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4월 28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병조에서 취광령의 보완 내용을 아뢰다. 전자에 정한 취광령이 완전치 못한 데 있어 이제 의정부와 함께 상의하여 보고하나이다. 상황이 행제소에서 명령을 발할 때에는 먼저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을 피워서 알리고 다음에 서울에 머물러 있는 병조에 지시를 내린다. 서울에 머물러 있는 병조의 당상관은 곧 임금에게 아뢰어 국내 호각 부는 사람에게 명하여 호각을 한번 불게 하면 병조에서 이에 호응하여 호각을 불고 또 사방 높은 곳으로 나누어 올라가 군사가 다 모일 때까지 분다. 밖에서 호각 부는 소리가 처음 날 때 수강궁에 번들고 있는 군사는 문지기와 동정을 살피는 사람,
1,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장을 갖추고 바로 행제소에 나아간다. 만일 중군이 수강궁에 번을 들었으면 좌군과 번들고 나아간 내금위, 내시, 별시위, 중의위, 좌사금, 이상과 절제사의 군관 및 시바치 등 호각 소리를 듣는 대로 선후하여 수강궁에 번든 군사의 예에 의하여 바로 행제소에 간다. 임금은 명조당상에 명하여 선자기를 주어서 창덕군 문 밖에 서게 하고 다음으로 대궐 안에 번들고 있는 삼군 진무가 각기 그 군대의 길을 가지고 지정된 장소에 서고 우군과 본시 시위에 속했던 각 군 군사들로 무장을 갖추고 창덕군 문 밖에 나아가서 자기의 기 아래 선다. 만일 좌군이나 우군이 수강궁에 번을 들었으면 중군은 곧 행제소에 나아간다. 임금이 장수될 만한 사람 3명을 불러서 삼군의 직문기를 주면 그 길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각기 자기 군대 앞에 세우고 병조의 호령을 듣는다. 의정부 6조 종친, 공신, 현직 및 보직 없는 이품 이상으로서 위급한 사태에 달려올 수 있는 자는 사고가 있는 자를 제외하고 모두 창덕군 문 밖에 설치한 의막에 모여서 명령을 기다린다. 군사가 모두 모이면 임금이 이상의 나열한 군사와 의정부 6조 종친, 공신, 현직 또는 보직이 없는 이품 이상을 거느리고 곧 행제소에 나아가서 따로 한 개의 부대를 만들어 명령을 기다린다. 사복시 군기감 의금부 이외의 서울에 머물러 있는 각 관청은 임금의 행차가 떠난 뒤에 각각 무장을 갖추고 창덕궁 문 앞에 설치한 의막에 모여서 명령을 기다린다. 그 나머지 여러 조항은 모두 전에 제정한 취강령에 따른다. 두 임금이 성안에서 취각할 때에는 임금은 선자기와 삼군 직무기를 내리지 않는다. 삼왕이 행제소에 있고 임금이 성안에서 먼저 취각할 때는 임금이 있는 궁궐에 모일 군사와 상왕전 행제소에 위급할 때에 달려올 수 있는 군사를 윗조항의 정한 수에 의하여 집합시킨다. 상황이 군사가 모두 집합하기를 기다려 급히 달려가서 사변에 대치하는 것은 전에 제정한 취강령에 따른다. 두 임금이 행제소에 있으면서 명령을 내리게 될 때에는 먼저 낮이면 연기, 밤이면 불을 피워서 알리고 다음에 지시를 서울에 머물러 있는 병조에 내리면 서울에 있는 당상관은 곧 공비전에 아뢰어 소자기를 내어 행제소에 있는 쪽에 세운다. 만일 행제소가 동쪽이면 동대문에, 서쪽이면 남대문에 호각을 불고 나머지도 모두 이와 같이 한다. 또 사방 높은 곳에 나누어 올라가서 호각을 부는데 호각 소리가 처음 나올 때에 왕궁에 번들고 있는 모든 군사와 삼군 진무 등 곧 무장을 갖추고 강문을 굳게 지키고 번을 나아간 각 군의 총재와 각 위의 절제사 이하로 본시 시위하에 속한 각 군사는 호각을 듣는 대로 선후하여 곧 무장을 갖추고 소자기 아래에 나아간다. 병조는 먼저 도착한 군사를 거느리고 곧 행제소에 나아가고 뒤에 도착한 군사는 차례대로 급히 달려간다. 그 나머지 조항은 모두 전에 제정한 취강령에 따른다. 소자기는 항상 군중에 들여두었다가 임시로 보고하여 나온다. 임금이 행제소에서 취각할 때는 3분이 나누어 진을 치는데 중군은 행제소의 대궐문 남쪽에 있고 좌군은 대궐문 동쪽에 북으로 다가서 있고 우군은 대궐문의 서쪽에 북으로 다가서 있다. 임군은 중군 뒤에 따로 한 개의 진을 치고 의정부 6조 종친, 공신, 현직 또는 보직이 없는 이품간 이상은 임금의 진 뒤에 진을 치는데 각 관청별로 따로 직결하고 의정부 관원이 직결한 곳에는 표기를 세운다 하였다. 상황이 그대로 따랐다. 시파치는 응방에서 매를 기르는 사람이고 선자기는 누름바탕에 선자를 쓴 기로 임금의 명령을 전달할 때 사용하였다. 소자기는 누름바탕에 소자를 쓴 기로 임금이 신하를 소집할 때 사용하였다.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5월 1일 임술 첫 번째 기사 햇놀이가 지다.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5월 1일 임술 두 번째 기사 평안도 도관찰사 김점희 성천도 호구사 이질의 송사장을 이조에 이첩하다. 질은 성품이 본디 어리석고 이를 처리함에 잘못된 것이 많았으며
형벌이 가혹하고 백성으로부터 과중히 거둬들이므로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에 둘 수 없다고 하였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질이 진실로 이와 같다면 마땅히 곧 파면해야 될 것이나 지금 사면함으로 마땅히 그 말미암아 그 범죄한 바를 진술하는 김점의 죄도 또한 마땅히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5월 2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상황이 이지를 알아 임금이 풍량궁에 나가 문병하다. 상황이 이지를 알았으니 임금이 풍량궁에 나아갔다. 상황이 서울에 들어가서 석전놀이를 보고자 하니 박은이 아뢰기를 성체가 필요하실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상황이 말하기를 석전은 내가 보기를 즐겨하는 것이니 만약 이 놀이를 보고 나면 어찌 병이 나을런지 아는가 하였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5월 3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풍량궁에 임금이 있었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5월 3일 갑자 두 번째 기사. 경주 백성 손간금의 처가 사내 새 쌍둥이를 낳아 쌀을 하사하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5월 3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상황이 병조 참판 이명덕을 보내 석전할 사람 수백을 모으다. 좌우대로 나누게 하였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5월 4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연화방의 신궁이 낙선되어 상황을 모시고 풍량궁에서 돌아와 신궁에 들다. 임금이 상황을 받들어 풍량궁에서 돌아왔다. 상황이 연화방의 신궁에 들었으니 신궁이 이때 비로소 낙선된 것이다. 정부 육조와 장령부원군 성성민, 평양부원군 김성주 등이 신궁에 나아가 문안하였다. 상황이 병조 대은사에게 이르기를 오늘 내가 주상과 같이 석전을 보려 하나 주상이 굳이 사양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봄에 무예를 연습할 때 또한 주상과 같이 갔는데 지금 석전을 보는 것도 놀이하는 것이 아니고 무죄를 시키는 것이다. 또 내가 혼자 가면 적적하여 이야기할 자도 없으니 경등의 의사는 없단가 하니 병조판서 조말생 등이 계하기를 신등의 의사도 또한 그러합니다. 전하께서 혼자 가시고 주상께서 따라가시지 아니하시면 실로 편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마지못하여 상황을 받들어 종루에 행차하여 석전을 보았다. 종친과 입직한 총재와 병조 당상관과 육대원이 누위에서 모셨는데 이나여 술자리를 베풀었다. 왼편은 방패가 300여인이고 오른편은 척석군이 150여인이었다. 척석군은 고려 때 설치된 것인데 근래에 와서 이를 폐지하였다가 지금 다시 예전 군주를 거두어 모으고 또 사람을 모집하여 이를 충당하게 하였다. 지휘자가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면서 양편이 어울려 싸우게 하니 방패가 번번이 이기지 못하고 달아났다. 총재 하경복, 곽승우, 권희달, 박실과 상호군 이징석, 대호군 안희복 등이 기사를 거느리고 공격하였으나 또 패하여 달아났다. 경복은 돌에 맞아 구렛나루를 상하고 박실은 여러 군사에게 공격을 당하여 힘이 다하니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내 옷간자를 보았느냐 너희들이 내 옷간자를 보았느냐 하니 그제야 공격을 면하게 하였다. 척석군이 또 징석이 탔던 말을 빼앗아 바치니 상황이 말하기를 경복의 무리가 크게 다치지는 아니하였는가 하니 경복 등이 아뢰기를 비록 싸움은 패하였으나 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면서 억지로 일어난 위에 올라갔다. 상황이 방패들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매양 이기지 못하느냐 하니 방패들이 꿇어앉아 아뢰기를 저녁놀이 부식에 비춰서 바람과 티끌이 얼굴에 가득 들어와 돌을 보기가 심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다. 명하에 장소를 바꿔 싸우게 하고 돌을 던지는 것도 금하고 몽둥이를 가지고 서로 몽둥이를 가지고 서로 치게 하니 방패된 편이 또 이기지 못하였다.
상황이 이르기를 방패된 편을 나는 건장한 보조로 알았더니 실상 겁이 많고 용기가 없는 자이다 라고 하면서 척석군 40여인을 뽑아서 방패된 편을 도와주게 하니 앞장서서 싸우는 자는 다만 척석군 뿐이고 방패는 모두 도망하여 숨고 도망하지 않은 자는 다만 고함만 지르면서 상세만 도울 뿐이다. 임금이 명을 내리기를 맞아서 넘어진 사람에게 다시 치지 말라. 죽거나 다치게 해서는 안 됐다 하면서 또 의원을 명하여 다친 자를 돌봐 치료하게 하고 저녁 무렵에 이르러 거쳤다. 임금이 상황을 받들어 신궁에 이르렀다가 작등국에 돌아왔다. 정부와 육조에서 대궐에 나아가 무난한 임금이 말하기를 내 병은 벌써 나았다. 오늘 부왕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요새 오래되었던 병을 알아 허리 근처가 섬냉하더니 지금 말을 타고 왔더니 조금 병이 나았다. 하므로 내가 매우 기쁘다 하니 여러 신하가 모두 할애하였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5월 4일 을죽 두번째 기사. 병치레하는 예조판서 허조가 말한장과 약물을 하사받고 감격하다. 신이 병으로 집에 있으니 전하께서 신의 늙고 병든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안장과 약물을 내려주시니 실로 보내 넘치는 은총이오니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병환을 앓는다는 말을 듣고 내가 심히 근심하였더니 지금 병이 나았다는 말을 들으니 내가 매우 기쁘다 하였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5월 5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상원과 함께 종로에서 석전을 보고 이긴 척석군에게 상을 주다. 상왕이 종로에 나아가 각을 불게 하니 군사들이 즉시 달려와서 영대로 진을 쳤다. 임금이 창덕궁에서 각으로서 마주 응하게 하였다. 상왕이 판병조사 이원과 병조참이 윤회에게 명하여 창덕궁에 가서 임금 맞아 오도록 하였다. 임금이 이에 창덕궁에 입직한 군사를 거느리고 검은 옷을 입고 오대를 띠고 우군의 뒤로 나아가서 상왕이 미리 병조 참판 이명덕에 명하여 앞에를 가지고 군문에 나아가 영접하여 들어오도록 하였다. 임금이 즉시 말에서 내려 명을 받고 도로말에 올라 군문에 들어가서 상왕과 함께 종로에서 석전을 보았다. 상왕이 친히 이원 조연 이화영에게 명하여 삼군의 장수로 삼아 칙문기를 내려주었다. 군사들이 이미 영을 듣고는 감히 항오를 이탈하여 문란한 행동을 하는 자가 없었다. 조금 후에 계엄을 해제하도록 명하고 인하여 석전을 보는데 척석군을 좌우대로 나누고 잘 싸우는 자를 모집하여 이에 충당하였다. 좌군은 흰 길을 세우고 우군은 푸른 길을 세워 표지로 하였는데 서로 거리가 200여 보나 되었다. 영을 내리기를 감히 길을 넘어가면서 끝까지 추격하지는 못한다. 길을 빼앗는 편이 이기는 것으로 하고 이긴 편은 후하게 상줄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좌군은 강하고 우군은 약하여 번번이 이기지 못하니 권희달 하경복이 기사를 거느리고 공격하였으나 좌군이 굳게 맞고 돌이 비오듯 하여 희달이 돌에 맞아 말에서 떨어져 달아났다. 기사가 이를 분하게 여어 고함을 치면서 추격하니 좌군이 무너짐으로 이에 흰길을 빼앗아서 바쳤다. 상왕이 좌군 패두 복생을 불러 말하기를 길을 빼앗는 것은 치욕이니 마땅히 힘을 다할 것이다 하였다. 복생 등이 용기를 분발하여 쳐서 크게 이겼다. 누 아래에 술자리를 베풀고 풍악을 울리면서 종친, 의정, 육조, 판서 등이 모였다. 척석군에게 술과 고기를 내려주고 면포 100필, 정포 200필과 저와 4,000장을 상으로 주었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5월 6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신궁에 문안하고 상왕이 풍양궁으로 돌아가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5월 7일 무진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5월 7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창덕궁 궁인 중 병자가 많아 중궁과 함께 경복궁으로 옮기다. 임금이 창덕궁 궁인의 병자가 많음으로써 이에 중궁과 함께 경복궁으로
옮겼다. 앞서 임금이 경회를 동쪽에 버려둔 제목으로 별실 2칸을 짓게 하였는데 주초도 쓰지 않고 띠로 덮게 하였으며 장식을 모두 친히 명령하여 힘써 검수하게 하였더니 이때 와서 정전에 들지 아니하고 이 별실에 기거하였는데 지게문 밖에 집자리가 있음을 보고 말하기를 내가 말한 것이 아닌데 어찌 이런 것들을 만들었느냐. 지금부터는 내가 명한 것이 아니면 비록 작은 물건이라도 안에 들이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5월 7일 무진 세번째 기사 상왕이 포천에서 사냥하다. 병조 참판 이명덕, 병조 참의 윤회, 도진무, 연사종, 하경복 등 13인이 호가하였다.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5월 8일 기사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5월 8일 기사 두번째 기사 상왕이 영평에 가려다가 더위로 풍량궁으로 돌아오다. 날씨가 심히 더우므로 드디어 풍량궁에 돌아와서 수종에 나아가서 어가를 따라간 여러 신하에게 술을 내려줬는데 3품 이상의 관원이 모두 입시하였다.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5월 8일 기사 세번째 기사 3군을 거느리고 진법을 연습하는 우의정 이원 등에게 술을 하사하다. 반송정에서 진법을 연습하니 임금이 동부대원 한해에게 명하여 선원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5월 8일 기사 네번째 기사 예조에서 원경왕 퇴후의 연제의식에 대해 아래다. 길 하루 전에 충호위에서 제주할 악차를 광효전석에 위에 동향으로 설치하고 유사가 상석 요기 향안을 악차 안에 설치하고 봉상시에서 먼저 밤나무 신주와 궤를 만들어 체제는 모두 뽕나무 신주와 같다. 상자에 넣어 수건으로 덮어서 요여에 안치하여 악차에 나아가면 대축이 욕 위에 봉헌한다. 그날 새벽에 집사자가 탁자를 욕이 동남쪽에 동양으로 설치하고 붓, 벼루, 먹, 광치를 갖추어 두고 맞은편 탁자에 세수 쟁반과 세수대와 향탕을 갖춘다. 닦는 수건, 흰 세저포를 두고 관세는 동계 동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한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제전에 나아가서 자리에 앉게 한다. 통례문이 종실 이하 문무의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 쓰게 하되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쓰게 하고 중심이 머리가 되고 자리는 관이가 다르면 두 줄로 쓰고 모두 북향한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제전에서 나와 동계로 올라와서 톡자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였으면 대축이 손을 씻고 궤를 열어 밤나무 신주를 받들어내어 탁자 위에 두고 향탕으로 신주를 목욕시키고 수건으로 닦아 탁자 위에 눕혀둔다. 제주관이 손을 씻고 동계로 올라와서 탁자 앞에 나아가서 서양하여 서서 신주의 원경왕태우라고 쓴다. 먹으로 쓰기를 마치면 광치로 거듭 글자 위에 모사하고 먹글씨가 마르기를 기다려 이에 거듭 모사한다. 물러간다. 대축이 신주를 받들어 궤 속에 넣어 여기에 안치한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제전으로 돌아가고 통례문은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통례문이 전하의 판유를 동계의 동남쪽에 서양으로 설치하고 아흥간과 종흥간 자리를 전하의 관위 뒤에 남쪽 가까이에 서양으로 북쪽을 윗자리가 되게 설치하고 집사자의 자리를 그 뒤에 설치하되 관이가 다르면 두 줄로 하여 서로 서양하고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집내의 자리는 동계에서 남쪽에 서양으로 설치하고 알자 찬자 찬이는 남쪽에서 조금 뒤로 물러가서 설치하여 서로 서양하여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만약 내정이 좁으면 찬자의 자리는 외정의 동계 서남쪽에 서양으로 설치한다. 종실 이하 문무의 여러 관원의 자리는 외정에 설치하되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쓰게 하며 중심이 머리가 되고 관이가 다르면 두 줄로 하되 모두 북향으로 한다. 감찰의 자리 둘을 동서반의 뒤에 북향으로 설치하고 서리가 각각 그 뒤에 배석한다. 전사관이 그 속관을 거느리고 축반을 영좌의 오른쪽에 올려놓고 점이 있다.
패백 광주리를 준소에 놓고 향로, 향압과 촛불까지 영주 앞에 설치한다. 다음에는 제기와 찬구를 설치하고 준소를 지게문 밖의 왼쪽에 설치하되 현주는 서쪽에 있다. 모두 국자를 놓고 보자기를 덮어 놓는데 북향하여 서쪽을 윗자리로 한다. 새는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하되 관새는 동쪽에 있고 작새는 서쪽에 있다. 뇌는 새의 동쪽에 있는데 국자를 올려놓고 광주리는 새의 서남쪽에 놓는다. 수군을 담아 놓는다. 만약 작을 싣는 광주리에는 또한 작을 담아 놓는다. 흥간 종흥간의 새는 또한 동남쪽에 북향으로 두되 관새는 동쪽에 있고 작새는 서쪽에 있다. 뇌는 새의 동쪽에 있는데 국자를 그 위에 놓는다. 광주리는 새의 서남쪽에 두되 수군을 덮어 담아 놓는다. 만약 술잔 싣는 광주리에는 또 술잔을 담아 놓는다. 여러 집사의 관새는 흥간 종흥간의 새 동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한다. 대축이 들어와 뽕나무 신조 나무를 영주의 뒤에 설치하고 뽕나무 신조의 개를 받들어 자리에 옮겨 안치하고 다음에 밤나무 신조의 개를 받들고 들어와서 궤를 열고 신주를 모셔내어 그 전 영주에 모시고 푸른 모시보로 덮는다. 집내가 알짜 찬자 잔인을 거느리고 먼저 전정의 배 위에 나아가서 겹줄로 서서 북향으로 하되 서쪽을 윗자리로 하여 4번 절하고 나면 각기 제자리로 나아간다. 잔인이 전사관 대축 재량을 인도하고 들어와서 전정의 배 위에 나아가고 집내가 사배하라 하면 무릇 집내가 말하면 찬자도 또 그 말을 전하에 부른다. 전사관 이하의 재관이 모두 4번 절한다. 잔인이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간새 위에 나아가서 손을 씻고 손을 닿게 하며 이를 마치면 각기 제자리로 나아갔선다. 통례문이 종실이야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가 흥간 종흥간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집사자가 작새 위에 나아가 찬을 씻어 수건으로 닦고 작을 씻어 수건으로 닦아 광주리에 놓고 준소에 받들고 나아가서 점 위에 놓는다. 예조 판서가 제전 앞에 나아가서 몸을 구부렸다 엎드렸다 꿇어 앉아 행례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이를 마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제전에서 나와 판 위에 나아가서 서양으로 선다. 판통내가 사배하고 곡하라고 개청하면 전하는 4번 절하고 애곡하여 슬피한다. 집내가 사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관원들은 모두 4번 절하고 곡하여 슬피한다. 먼저 절하는 자는 절하지 아니한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간새 위에 나아가서 북향하고 쓰면 내시가 꿇어 앉아 손대야를 들고 일어나서 물을 붓고 또 다른 내시가 꿇어 앉아 반을 들어 물을 받는다. 전하가 손을 씻으면 내시가 꿇어 앉아 수건을 광주리에서 가져다가 올린다. 전하가 손을 닦기를 마치면 내시가 수건을 받아 광주리에 놓는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근시와 내시가 따라 올라간다. 준소에 나아가서 서양으로 쓰면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고 울창을 떠낸다. 근시가 술잔을 찬으로 받는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영주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앉기를 개청하고 근시한 사람은 향압을 받들고 근시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린다. 판통내가 전하에게 향을 3번 올리기를 아뢰어 청한다. 향을 올린 뒤에 근시가 향로를 향안 위에 놓고 근시가 꿇어 앉아 찬을 올린다. 판통내가 전하에게 찬을 잡아 술을 땅에 붓기를 개청하여 이를 마치면 찬을 근시에게 주고 근시가 받아서 대축에게 준다. 근시가 꿇어 앉아 패백 광주리를 올리면 판통내가 전하에게 패백을 잡아 드리기를 개청하여 전하가 패백을 근시에게 주어 영주 앞에 드리게 한다. 무릇 향을 올리고 찬을 올리고 패백을 올릴 때는 모두 동쪽에 서서 서양하고 향로를 올리고 잔을 받고 패백을 드릴 적엔 모두 서쪽에서 서서 동양한다. 작을 올리고 작을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판통내가 전하에게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서서 제배하고 곡하기를 개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후에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준소에 나아가서 사양하여 쓰게 하고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떠내면 근시가 작으로 술을 받는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영주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기를 개청한다. 근시가 술잔을 꿇어 앉아 올린다. 판통내가 전하에게 술잔을 잡아드리기를 개청하여 전하가 술잔을 근시에게 주어 영주 앞에 드리게 한다. 판통내가 전하에게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 앉기를 개청하고
대축이 영주하여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양하여 꿇어앉아 충문을 이른다. 이를 마치면 판통내가 전하에게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제비하고 곡하기를 개청하고 이를 마치면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아흥간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손을 씻고 손을 닦게 한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아흥간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서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쓰게 하고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떠내면 집준자가 자고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흥간을 인도하여 영자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섰다가 꿇어 앉게 하고 집사자가 술잔을 아흥간에게 주며 아흥간이 술잔을 잡아 올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주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아흥간에게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서서 제비하고 곡하게 하여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제자리에 돌아간다. 알자가 조은간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흥간이 하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판통내가 전하에게 사비하고 곡하기를 개청하면 전하가 4번 절하고 곡을 하여 슬피한다. 집내가 말하기를 사비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4번 절하고 곡하여 슬피한다. 애조 판서가 꿇어앉아 예를 마쳤음을 아뢰고 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제전으로 돌아가고 알자는 아흥간 종흥간을 인도하여 나가고 통례문은 제향에 배석했던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잔인이 전사관 이하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모두 배 위로 돌아서 가서 서게 하고 집내가 사배하라 하면 전사관 이하 여러 집사가 모두 4번 절하고 잔인이 아래로 인도하여 나간다. 대축은 신주를 의식과 같이 넣어 모시고 집내는 알자 찬자 찬인을 거느리고 배 위에 나아가서 사배하고 나간다. 전사관은 그 관속을 거느리고 제찬을 거두고 충문과 패백은 구덩이에 묻는다. 본전 관원은 요여에 뽕나무 신주를 받들어 종묘의 섬돌 앞에 나아가서 이를 묻는다. 통례에는 종묘 북쪽 행락 및 양쪽 섬돌 사이라고 한다. 여러 관원은 반열을 옮겨 동쪽으로 가까이 가서 반수가 이름을 올려서 받들어 위로한다. 아흥간, 종흥간, 정일품, 정사관, 봉산시의 판사가 하는데 사고가 있으면 윤이 대행한다. 집내 한 사람 3품, 대축이 한 사람 대외 지제고, 축사 2사람 5품, 재량이 2사람 5품, 알자가 한 사람 6품, 찬자가 2사람, 통례문이 판관과 통찬이다. 찬인이 한 사람, 참회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5월 9일 경호 첫번째 기사 풍양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5월 11일 심리 첫번째 기사 흰머리가 지다.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5월 10일 심리 두번째 기사 임금이 황궁하다.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5월 11일 임신 첫번째 기사 정서를 보며 가뭄에 대하여 걱정을 하다. 임금이 정서를 보았다. 이때 올해 가뭄이 들었네. 임금이 말하기를 상왕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가뭄이 너무 심하면 잠시도 즐거이 놀이할 수 없다 하시니 그와 같이 가뭄을 근심하는 마음이 지극하신데 하늘이 어찌 올해 감으로 비를 내리지 않을까 하였다.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5월 11일 임신 두번째 기사 이순몽, 변희, 구서량, 성량, 지백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순몽과 변희로 좌군 총재를 삼고 구성량으로 우군 총재를 삼고 지백안으로 좌군 동지 총재를 삼고 이종성과 홍섭으로 우군 동지 총재를 삼고 유장으로 인수부 윤을 삼고 성흑으로 인영부 윤을 삼고 유산울로 한성부 윤을 삼았다. 이나의 변희를 전라도 병마 도절제사로 하고 이순몽을 경상도 병마 도절제사로 삼았다.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5월 11일 신유 세번째 기사 안씨를 숙선 옹주로 책봉하다. 그 아버지 금교 한성윤 안이를 금교 판한성부사에 제수하였다.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5월 11일 임신 세번째 기사 임시로 경상 전라도에서 바치는 차자 쓰는 종이를 면제하게 하다. 성문에 저장된 찾아 쓰는 종이 남은 것이 있으므로 임시로 경상도 전라도에서 바치는 찾아 쓰는 종이를 면제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5월 11일 임신 5번째 기사 영의정 유정현이 한전 균전 제도를 마련하여 호패법의 시행을 건의하다. 다시 호패법을 시행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을을 기다려서 다시 개하라 하였다. 한전은 전지의 개인 소유를 제한하는 제도이고 균주는 결세를 고르게 하는 제도이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5월 11일 임신 6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가 충주 백성의 진휴를 청하다. 충주 백성이 굶주림으로 경원창의 곡식을 내어 진휴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5월 12일 개이후 첫번째 기사 비가 내리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5월 12일 개이후 두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5월 13일 정술 첫번째 기사 갑술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5월 14일 을의 첫번째 기사 종묘와 산릉 등의 보름 제사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5월 14일 을의 두번째 기사 병조에서 대열할 때의 편제에 대해 아뢰다. 대열할 때에 모든 군사들은 모두 갑옷을 입고 병기를 가지게 하며 별군은 각기 화통을 가지게 하고 또 이품 이상의 관원은 군직으로 가진 자는 5위에 나뉘어 소속하게 하고 육조와 소속된 여러 관사는 아래와 같이 중위에 5소에 나누어 소속하게 할 것이니 중위는 의정부 돈영부 2조 병조 대은사 사원부 사관은 3군 집무소에서 각기 소속된 여러 관사를 거느리고 도진무 최윤덕 내금이 절제사 조연 충의위 절제사 석근 등에 속하게 하고 좌소는 예조에서 소속된 여러 관사를 거느리고 중군 총재 이담 별시위 절제사 박구에 속하게 하고 우소는 형조에서 소속된 여러 관사를 거느리고 중군도 총재 곽승후 별시위 절제사 권만을 속하게 하고 전소는 호조에서 소속된 여러 관사를 거느리고 중군 총재 이흥재를 별시위 절제사 한장수에 속하게 하고 후소는 공조에서 소속된 여러 관사와 한승구를 거느리고 중군 동지 총재 전흥 중의위 절제사 조대림에 속하게 할 것이니 이상은 중의와 각소의 군직 이품 이상을 나누어 소속해 한 것이고 이 외의 여러 관사는 대열과 보통대 연습에도 모두 참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자위의 중소는 좌군 판부사 이화영 중군 총재 이춘생 내시위 절제사 송거신이 이에 속하고 좌소는 좌군도 총재 이징 중의위 절제사 남희가 이에 속하고 우소는 우군 총재 신호 중의위 절제사 조서가 이에 속하고 전소는 좌군 총재 이흥발이 이에 속하고 우소는 좌군 동지 총재 이총선이 이에 속하며 우위의 중소는 좌군 판부사 박자청 우군 동지 총재 윤하가 이에 속하고 좌소는 우군 도총재 홍부 중군 첨총재 신보가 이에 속하고 우소는 우군 총재 유은지가 이에 속하고 전소는 별시위 절제사 왕인이 이에 속하고 좌소는 우군 동지총재 윤덕콩이 이에 속하고 전위는 중소는 내금이 절제사 조비형 우사금 절제사 문귀가 이에 속하고 좌소는 중군 총재 김월하 우사금 절제사 홍해가 이에 속하고 우소는 우군 동지 총재 원미생이 이에 속하고 전소는 좌군 동지 총재 지백안이 이에 속하고 우소는 별시위 절제사 박지가 이에 속하고 후위의 중소는 우군 총재 권희달 중군 동지 총재 이승묘가 이에 속하고 좌소는 중군 동지 총재 허권이 이에 속하고 우소는 별시위 절제사 박성량이 이에 속하고 전소는 중군 총재 박광현이 이에 속하고 후소는 우군 동지 총재 홍섭이 이에 속하게 하며 이상의 군직 이품 이상은 진도를 예습하게 하게 하소서 하니 상황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5월 15일 병자 첫번째 기사 친히 임금이 광효전에 제사하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5월 15일 병자 두번째 기사 풍량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로 12권 세종 3년 5월 16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상황이 단일 할애를 정지하도록 명하고 예물만 받다. 다만 안팎 옷감과 안장 갖춘 말만을 받았다. 세종시로 12권 세종 3년 5월 16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상왕에게 헌수하고 신하에게 잔치를 베풀다. 임금이 상왕에게 헌수하는데 종친 부마와 의정부 당상 육조 판서 곡상군 영사종 판부사 이화영 예조 참판 하연 병조 참판 이명덕 도총재 홍부 지신사 김익정 등이 잔치에 배석하여 매우 즐겼으며 해가 지고 나서 파하였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5월 16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외국 사신을 위로하는 잔치 위에는 말을 잡지 못하게 하다. 선지하기를 조정에서 외국 사신을 위로하는 잔치에 쓰는 외에는 말을 잡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5월 16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상황의 생일을 기념하여 이완우 등 52인의 회수한 직첩을 돌려주도록 하다. 이완우, 김정준 등 52인의 고신을 돌려주었다. 임금이 상왕의 생신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고자 하여 이에 전에 직첩을 회수한 것을 죄가 종사에 관계된 것이 아니면 모두 돌려주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5월 17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풍양궁에 있었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5월 18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상왕을 모시고 낙천정에 거동하여 오위의 진을 열병하다. 임금이 상왕을 모시고 낙천정에 거동하여 오위의 진을 크게 열병하였다. 이보다 앞서 상왕이 참찬 변계량에게 명하여 옛날의 제도를 상고하고 진법을 이룩하게 하고 임금이 대궐 안에서도 그린 진법을 한 축을 내어주고 변계량이 참고하여 연구하여 오진법을 만들어 올림으로 훈련관으로 하여금 이 진법에 의하여 교습하게 하더니 이때에 와서 삼군이 변하여 오진이 되었으나 차례로 이런 병졸이 없었다. 이미 열병을 하고 나서 인하여 손으로 서로 치는 놀이를 하고 수박히 술자리를 베풀고 풍악을 연주하여 삼군의 장수를 위로하는 데 종친부마 의정부 당상 이화영 영사종 조말생 김익정 등이 잔치에 배석하였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5월 19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상왕은 풍양궁으로 돌아가고 임금은 황궁하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5월 19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중 상강을 의금부에 가두다. 상강의 당제 중 적휴가 그물이 신내 등 구인과 같이 평안도 묘양산에 있었는데 뗏목을 타고 압록강을 건너 도망하여 요동으로 들어가 도사에게 글을 올리기를 빈도 등이 동원국의 금강산, 오대산, 묘양산 등 여러 산에서 이곳저곳 옮겨가면서 살적에 소나무 껍질과 풀뿌리로서 양식을 삼고 소나무에 둘린 등굴과 나무 껍질로서 옷을 삼아도 업을 부지런히 닦았는데 어느 날에 친히 성제를 뵙고 성은을 입어 도읍을 편히 닦아 뜨거운 곳에서 찬 것을 생각하였더니 같은 세상을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다행히 천문이 열려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오게 되어 3월 14일 비로소 이 땅에 도착하였으니 신령한 학을 타고 먼 공중에서 내려온 것 같고 큰 바다에 빠졌다가 고운 배를 만난 것과 같으니 그 기쁨을 어찌 다 말하리요. 빈도는 돈은 한 푼도 없고 다만 법보인 정광열의 사리 2개와 본국의 왕사 나옹화상의 사리 1개를 가져와서 이를 바치나이다. 삼가 원하건대 대인은 우리들의 뜻을 살펴서 황제의 계신 곳에 아래여 불법을 널리 펴게 도와주심을 바라나이다고 하였다. 도사가 그들을 북경으로 보내었더니 그들의 뜻은 본국에서 불법을 높이지 않는 것을 호소하고 나라에 의지하여 그 도를 행하고자 함이었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5월 2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았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5월 20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처자와 산호비가 부임지에 자원하에 따라감을 허락하도록 이조에 명하다. 임금이 김익정에게 이르기를 덕건대 지혜 풍군사와 죽산현감의 처자가 사복을 거느리고 부임하는 데 따라가고자 한다 하니 이조에 명하여 그들을 자원에 따르게 하고 그 이후에도
또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이조에서 계달하여 시행케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5월 20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진술 중 의심나는 부분을 겸 변계량에게 묻다. 임금이 지금 경이 지은 진술 안에 적군에게 응전할 즈음에 호위가 먼저 나가서 적군에게 응전한다는 쓸과 부딪히는 곳에서 먼저 나간다는 쓸은 모두 한쪽에 치우친 듯하다. 내가 생각에는 중의의 주장이 임시로 포치하여 혹은 앞으로 가기도 하고 혹은 뒤로 가기도 하고 혹은 왼쪽을 혹은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여 그 주장의 지위를 따르는 것이 옳겠다 하니 계량이 아뢰기를 후위에 먼저 나간다는 쓸은 오진 본법에 나왔으며 부딪히는 곳에서 먼저 나간다는 쓸도 또한 제가의 진법에 나와 있으니 모두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쓸을 둘 다 두기로 청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말한 바와 경의 말한 바를 빠짐없이 써서 올리라. 내가 장차 부왕께 아뢰겠다고 하니 계량이 두 조목을 써서 올림으로 윤회를 보내어 상왕께 계하였다.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5월 20일 신사 네 번째 기사 박은에게 명하여 대열의 제도를 다시 정하게 하다.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5월 20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호조의 건의에 의해 병 있는 관비의 공을 없애도록 명하다. 여러 관사 노비의 독질과 폐질이 있는 사람의 공을 없애도록 명하였으니 호조의 계청에 의한 것이었다.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5월 21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았다.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5월 21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중적휴의 제자 중 신행을 의금부에 가두다.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5월 21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원경 왕태우의 산능 연제를 사시대향의 예에 따르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원경 왕태우의 산능 연제는 산능의 사시대향의 예에 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2권 세종 2년 5월 21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처자와 산호비의 부임지 동행에 관해 맹사승이 아래다. 계하기를 어제 내리신 명령에 지해풍군사와 죽산현감의 처자에게 그 자원에 따라 사복을 거느리고 부임하는 데 따라가도록 허용하였는데 이 일은 박은이 일찍이 본조로 하여금 깨달게 한 것이오나 신등은 이로 인하여 폐해가 생길까 염려하여 감히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한 것과 같이 이로 인하여 폐해가 생긴다는 것은 내가 어제 이미 이를 말하였다. 이 두 수령의 가속은 임시로 자원에 따라 내려보내게 하였지만은 그러나 이 법이 이미 만들어졌으니 다만 이로 인하여 폐해가 생길 뿐만 아니라 혹시 모두 사복을 거느리고 부임하는 데 따라간다면 사류를 권리하는 도리가 아닌 것이다. 그 수령의 처자가 농사철에 자원하에 돌아가려는 사람은 계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나 어버이가 병이 있는데 아들이 가서 보고 남편이 병이 있는데 아내가 가서 보는 것은 인륜이 큰 것이니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5월 21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우정현 이옹의 관직을 파면하라고 명하다. 처음 이옹이 감찰분대가 되어 예빈시에서 양과 돼지와 기러기와 오리의 사료를 지급하면서 쌀 10석을 함부로 내어주었다. 사헌부에서 감수가 스스로 도둑질한 것으로 논죄하기를 청하니 속형으로 속장 90도에 처하도록 특명하였다.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5월 22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정사를 보았다.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5월 20일 개미 세 번째 기사 함길도 병마 도절제사가 용진 목장 만호를 조지정포에 옮기기를 청하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5월 24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중적유의 매서 이극을 여근부에 가두다.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5월 25일 병술 첫 번째 기사 헌능의 연제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다.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5월 25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상황이 완산부원군 이천우의 서자 이완을 중의위에 속하게 하다.
상황이 완산부원군 이천우의 아들 이괭이 불의의 죄를 범하였으므로 서자 이완으로서 중의위에 속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12권 세종 3년 5월 26일 정의 첫 번째 기사 백관을 거느리고 광효전에 나아가 연제를 행하다. 세종시로 12권 세종 3년 5월 26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임금이 풍양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로 12권 세종 3년 5월 27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풍양궁에 있었다. 세종시로 12권 세종 3년 5월 27일 무자 두 번째 기사 통사 인밀이 북경에서 돌아와 복명하다. 3월 28일에 북경에 이르니 황제가 풍비병으로 정사를 보지 못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며 태자가 조여를 받았습니다. 4월 초 8일에 큰 비가 오고 번개가 치더니 이튿날 새벽에 이르러 봉청전, 화계전, 근신전 등의 화재가 일어나서 조금 후에 타버렸습니다. 그날 대사령을 내리고 13일에 이르러 조칙을 내리기를 그날에 하늘이 경계를 내리니 봉청전 등이 화재에 이르렀으니 짐이 심히 두려워하여 스스로 편안할 수가 없다. 지금 예부에서 짐의 첫 번의 생신이라 하여 할애할 것을 청하니 심히 하늘의 경계를 삼가는 뜻이 아니며 짐의 덕이 없음을 더욱 심하게 하는 것이니 할애를 중지하고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고 미리 또 말하기를 돌아왔다가 신해위에 이르러 본국의 중 신내 등 구인을 만나 그들이 가는 곳을 물으니 한 중은 북경을 향하여 간다고 하고 나머지 사람 모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 하였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5월 27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상황이 주상의 풍양궁에서 1박을 허락하다. 상황이 말하기를 주상이 정사가 번극함으로 여러 날 동안 이곳에 머무를 수 없으니 마땅히 속히 대굴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다만 지금 비가 그치지 아니하니 도롱이를 쓰고 갈 수 없으니 우선 하룻밤 지내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5월 28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황궁하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5월 28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상황이 번을 바꿀 때의 절차에 대해 말하다. 상황이 말하기를 매양 번을 바꿀 때는 첫날에는 오전 때의 병조 당상이 입번하고 재신과 출신은 모정이나 혹은 수정에서 들어와서 이를 개주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5월 29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았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6월 1일 임진 첫 번째 기사 폭우 때문에 광효전에서 올리려던 제사를 중지하다. 비가 몹시 내림으로 중지하였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6월 1일에 임진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의 대열의 의식과 절차에 대해 건의하다. 의식은 9월이나 10월 중에 도성 밖에서 대열을 행하는데 반드시 강의를 쓴다. 기일 전 11일에 병조에서 대열을 청하여 정교를 받고 드디어 장수에게 명하여 군사를 뽑도록 한다. 유사가 먼저 풀을 베고 땅을 소재하여 장소를 만든다. 사방을 1200보로 하고 사방에 출입하는 데에는 화문, 군문을 만든다. 또 그 안에는 보군과 기군의 군령을 만들어 처소를 이진으로 나누어 동쪽과 서쪽에서 마주 보게 하고 그 사이는 서로 사이가 300보나 되게 한다. 매 50보마다 표를 한 줄로 세워서 모두 5줄로 하고 표 사이에 서로 거리가 각각 50보로 하여 군사들의 전진하고 정지하는 한절을 삼는다. 또 따로의 북상에 남양하여 선수를 마련하여 임금의 수레가 머물러 관람하는 장소로 한다. 기일 전 2일에 충호 위에서 대차와 의자를 그 안에 설치하고 또 소차를 대차의 동쪽에 설치하되 지형에 따라 적당하게 마련한다. 통례문이 종실 이하 문무 여러 신하에 배례하는 자리를 대차의 남쪽에 설치하되 평사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기일 전 1일엔 장수와 사졸이 선소에 모여서 떠드는 소리를 금하고 방위의 색깔에 따라 길을 세워 화문을 삼고 기고와 갑주와 의장의
모두 선수에 갖추어 둔다. 대장이야 각기 그 부하들을 통솔하는 법이 평상시의 법칙과 같이 한다. 장수가 먼저 군사들에게 깃발이 지휘하는 방향과 깃발을 눕히고 곧 꿇어앉고 깃발을 쳐들면 곧 일어난다. 금고를 따라 동작하고 정지하는 절차를 북을 치면 즉시 전진하고 쇠를 울리면 즉시 정지한다. 바라보고 따르게 교련한다. 대회를 하는 날이 되면 새벽 10각에 군사들은 모두 엄중히 장비하는데 기병과 보병은 모두 갑옷을 입고 각기 직진을 만들어 대기하고 장군과 대장군은 각기 의식에 의하여 각고가 서 있는 밑에 가서 선다. 그날 새벽 7각에 북을 한번 치면 1음이 되는데 유사는 국문과 성문을 열기를 개청한다. 새벽 5각에 북을 두 번째로 치면 제음이 되는데 판통내가 중음을 개청하고 종실, 이하, 문무 여러 신하가 모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며 유사는 소각의 의장을 진열한다. 새벽 2각에 북을 세 번 치면 3음이 되는데 여러 시위하는 관원이 각기 그 복장을 입고 임금의 수레가 움직이면 종실, 이하, 문무 여러 신하가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임금의 수레가 선소에 이르면 병조판서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말을 타고 전하를 받들어 인도하여 도선 북쪽 화문으로 들어가 소차 앞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소차로 들어간다. 통례문이 종실, 이하, 문무 여러 신하를 나누어 인도하여 대차의 남쪽으로 들어와서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서게 하되 중심이 머리가 되고 관이가 다르면 줄은 겹으로 하되 모두 북향하여 선다. 전하께서 황금빛 갑옷을 입고 소차에서 대차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면 산성과 의장은 평상시의 의식과 같다. 통찬이 재배하라고 외치면 자리에 있던 자가 다시 다 두 번 절한다. 중군장이 길을 눕히면 군사들은 각기 그 진에서 북향하여 두 번 절하고 길을 들면 기병은 말에 오르고 보병은 일어난다. 이를 마치면 병조판서와 참판이 동상에 머물러 서서 서양하고 장인은 조금 뒤로 물러가게 하여 관람하는 길을 통하여게 한다. 시신은 좌상과 우상에 의하여 대차 앞에 동쪽 서쪽으로 서되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문무구 품관 이상은 문관은 동쪽에 서고 무관은 서쪽에 서되 시신이 서 있는 자리 밖에서 10보 거리에 떨어져 있게 하여 겹주로 서되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대각을 3번 불면 중군장이 각기 비고를 흔들어서 북을 치게 호령하면 이군이 함께 북을 친다. 유사가 길을 눕히면 기병은 말에서 내려 쓰고 보병은 꿇어 앉는다. 이군의 여러 장수와 상호군 이상의 장군은 각기 중군 대장의 기고 밑으로 모인다. 좌상 중군 대장은 기고의 동쪽에 서서 서쪽을 향하고 제군의 장수는 기고의 남쪽에 서서 북향으로 하되 동쪽을 윗자리로 하며 우상의 중군 대장은 기고의 서쪽에 서서 동향하고 제군의 장수는 기고의 남쪽에 서서 북향하되 서쪽을 윗자리로 하여 서사를 덮는다. 대장이 맹서하기를 지금 대회를 시행하여 군사들에게 전투를 교련시키는데 앞으로 나가고 뒤로 물렀으면 위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한결같이 군법대로 하라. 명령대로 행하면 떳떳이 상이 있고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면 떳떳이 벌을 받을 것이니 가히 힘쓰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한다. 맹서를 마치면 좌군과 우군의 사후가 각각 2사람씩 나와서 방울을 흔들어 나누어서 군중에 돌면서 군사를 깨우치고 여러 상호군은 각기 그 부하에게 두루 서사를 알리고 드디어 북을 울린다. 유사가 길을 들면 기병은 말에 오르고 보병은 일어나서 모두 행진하여 표에 이르렀을 때 징을 치면 기병과 보병이 행진을 그친다. 또 3번 북을 치고 유사가 길을 눕히면 기병은 말에서 내리고 보병은 꿇어 앉는다. 또 북을 치고 유사가 길을 들면 기병은 말에 오르고 보병은 일어나서 기병은 빨리 달리고 보병은 빨리 쫓아가서 표에 이르러 거치면 정렬하여 자리를 정한다. 동군과 서군은 오행의 서로 이기는 법에 의하여 서로 진을 만들어 응한다. 매양 진을 변경하여 각기 칼과 방패를 가진 군사 50명을 뽑아 양군 앞에서 도전한다. 제1, 제2의 도전에는 양편이 번갈아 가면서 용맹하여 이기고 겁내어 패배하는 형상을 보이게 되고 제3의 도전은 서로 대적하여 균등한 형세가 되게 하고 제4, 제5의 대전은 실력대로 이기고 패하는 형세가 나타나게 된다. 오진이 다 마치면 양쪽의 군대가 모두 직진이 되고
또 3번 북을 친다. 유사가 기를 눕히면 기병은 발에서 내리고 보병은 꿇어 앉는다. 또 북을 올리고 기를 쳐들면 기병은 말에 오르고 보병은 일어나서 기병은 쫓아가고 보병은 달려간다. 저군과 우군이 모두 가운데 표에 이르러 서로 겨누어 치다가 돌아온다. 매양 물러나가다가 한 표의 줄에 갔을 때 그치기를 앞에 한 것과 같이 하고 드디어 그 처음대로 돌아가서 다시 한다. 무릇 서로 겨누어 치는 것은 모두 칼날이 서로 미치지 못하게 한다. 무릇 보병이 쫓아가고 물러가는 것은 가운데의 표에서 50보를 지나면 그친다. 기병만은 이 예외로 한다. 판통내가 꿇어앉아 대열의 예가 마쳤음을 아뢰면 전하가 자리에서 내려와 소차에 들어가서 금빛 갑옷을 벗는다. 병조에서 전교를 받고 군사 이외의 백관은 모두 갑옷을 벗게 한다. 전하가 대차에 돌아와서 자리에 앉으면 다담상을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올린다. 이를 마치면 판통내가 대궐로 돌아가기를 개청하고 임금의 수레가 의식과 같이 황궁하였다. 강일은 갑, 병, 무, 경, 임일이고 선소는 임금이 임호하는 단소이다.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6월 1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았다.